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 게스트로 조선일보의 과가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과가랑 작가님. 우리 책걸상에서는 작가님 대접해 주십시오. 오늘은 뭐 자기 책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 네. 저기가 과가람 작가님이 추천사 쓴 책 중에 하나를 오늘 방송할 거라서. 좀 우리 약간 죄송해지려고 그러네요. 왜? 그 맨날 추천사 쓴 책만 모셔가지고. 그러게. 전 좋습니다. 네. 그 본인이 쓴 책은 우리가 한 번밖에 안 했죠. 한 번 했어요. 네. 네. 공부의 위로. 그 다음에도 책 냈잖아요, 참. 저 지금까지 낸 책이 10권인데. 아니, 그러니까 공부의 위로 다음에 낸 책이. 그렇죠. 쓰는 직업. 그러니까 쓰는 네. 직업은 방송 안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개정판도 나왔죠. 나의 뉴욕 수업이라고. 개정판은 뭐 또 이게 개정판 전에 안 다뤄주셨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게 쓰는 직업은 뭐 우리도 쓰는 직업인데. 그럼 우리도 이거였고, 쓰는데 뭐 이런. 그리고 개정판은 또 저희가 잘 안 다루기 때문에. 너무 핑계가 많은데? 다음 책 쓰면 꼭 부를게요. 다음에 뭐 쓸 거예요? 지금 한참 또 쓰시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뭐 구내식당 뭐 주제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구내식당? 네. 구내식당을 주제로 책을 쓴다고요? 네, 그게 저기 세미콜론에서 나오는 웨딩 시리즈 있잖아요. TV 시리즈. 네. 오, 그래서 재밌다. JYP 다음 책이랑 잘하면은 약간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뜻밖의 기자들이 구내식당을 여기저기 다녀요. 아닌데. 아니에요? 네. 저는 우리 회사 구내식당밖에 안 다니는데. 아 정말요? 그렇네. 다른 기자인가봐 우리는. 출입처가 여러 군데 있는 기자들 그러면 그럴 수 경우는, 있겠다. 출입처별 구내식당들 많이 다니거든요. 저도 예전에 경찰서 출입할 때 주니어 때는 경찰서 이제 거기서도 먹고 뭐 법원에서도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구내식당 많이 가본 YG가 볼 때 제일 맛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우리 보통 구내식당 중에 제일 맛있는 데가 YG잖아. 그러고 보니. 저 YG 구내식당은 못 가봤고요. YG 가보셨어요? 못 가봤지 나도.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아세요? TV에서만 소문. 봤죠. 저는 구내식당 밥이 맛있었던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솔직히 구내식당이 그렇게 맛있지 않은데 그걸로 책을 쓴다니까 놀랍네요. 저 한 군데. 뭐 어디? 순간 생각났어요. 저 구내식당에 자부심이 있는 분 계시거든요. 책걸상 후원하시는 그 모 회사. 모 회사의 여성 대표님께서 우리 구내식당 꼭 와서 한번 먹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곡에 있는 사옥의 구내식당을 갔는데 이거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서 알려주세요. 어디 그거 정말 괜찮았어요. 나도 생각해보니까 어느 유통회사 구내식당 되게 맛있었다는 기억이 지금 났는데 거기도 사장님이 여성분이다. 그 게임 회사들이 진짜 맛있대요. 구내식당이 그 판교에 있는 게임 회사들 구내식당이 진짜 맛있고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세브란스 병원에 심혈관 병원 지하에 구내식당이 있었는데 직원만 갈 수 있는 옛날에 거기도 되게 맛있었어요. 직원만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예전에 용산 경찰서 이런 데도 괜찮았었는데 근데 한 20년 전에. 자, 요즘 얘기합시다. 너무 다 옛날 얘기하고 있네요. 구내식당 관련 책 그건 뭐 얘기거리 많을 거예요. 저 흑백 요리사 이런 거에도 거기 급식하는 분도 나와서 급식대가 분도 화제고. 나오고 이러는데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이게 공간과 이런 것들이 좀 제약이 있다라고 느낀 게 이게 사실 제한이 온 게 인스타에는 왜 사진을 올려야지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인스타에 뭐 일기 이런 거 쓰는 거 좋아하는데 매일 밥은 먹으니까 그냥 구내식당 사진을 올렸더니 그 제한이 온 거예요. 제가 구내식당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구내식당 사진을 계속 올리니까 그냥 한번 써볼래 이래가지고 한 건데 이게 구내식당 여러 가지로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회사 구내식당을 통해 본 나의 일의 기쁨과 슬픔 막 이런 거니까 일단 장소가 제한이 되어 있고 쓰다가 깨달은 게 내가 먹는 걸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맛의 묘사에 내가 너무 한계가 있다. 그게 띵 시리즈랑 아무튼 시리즈가 조금 다른 점이죠. 그렇죠. 아무튼은 정말 약간 덕후들이 쓰는 그러니까요. 계열인데 네.
띵 시리즈는 뭐 덕후 아니라도. 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음식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쓰는 것 같은데 그게 또 한계가 있고 그리고 회사 구내식당 얘기를 쓰니까 약간 이제 또 회사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들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자기 검열과 힘들어요. 그래서 책 좀 쓰는 작가들 중에서 구내식당 밥을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린 사람이 거의 없었나 보지. 아니 저는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매일 그러니까. 짤이 필요한데 매일 밥은 먹잖아요. 근데 그 근데 매일 올려요 인스타에? 전 일기 약간 일기 쓰듯이. 자기 그 구내식당 식판 매일 찍어가지고 오늘은 이거 먹었다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네. 분들은 그 구내식당 메뉴가 너무 좋아서 자랑하려고 올리는 분들이에요. 진짜 화려하게 나와요. 보면은. 근데 그 띵 시리즈에 그거 되게 좋지 않았어요? 병원밥. 병원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병원밥. 네. 그 흉부외과 의사가 쓴 그거지 네. 정의석. 네, 정의석 선생님. 그 책 참 좋았죠. 그 우리 방송했나요? 방송 안 했죠. 왜? 좋다면서 우리 그 저자도 잘 아는데. 그냥 서로 좋다고만 하고 그냥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프로그램의 문제인 것 같아. 정작 그 저자가 쓴 책은 해주지 않아. 근데 뭐 서로 너무 친해 막. 아 나는 의사다에 출연하셨었대. 저기 그리고 나는 의사다가 보는 사람이 훨씬 많아. 이거 청취자보다. 그 오늘 소개할 책은 음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먹는 얘기를 한참 했네요. 그 흑백 요리사 때문에 그런가 봐요. 배가 고파서 그렇겠죠. 그렇죠. 지금. 그럴 수도 있겠다. 네. YG가 오늘 늦게 하고 왔거든요. 있어서. 네. YG는 흑백 요리사 볼 시간 없죠 요새 바빠가지고. 저 다 보고 있는데. 아 진짜 어디까지 보셨어요? 별로 안 바쁘네. 그 최근 나온 거 다 보셨어요? 최근에 진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쁘다는 건 다 뻥이었어. 집에서 식사하면서 세 식구가 보기에 딱 좋은 맞아, 애들 프로그램이라서 보기에도 좋고, 그걸 틀어놓고 그냥 항상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냥 얼추 하다가 그냥 다 봤어요. 지금. 6회까지밖에 안 보셨대요. 스포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절반밖에 못. 아 네. 그렇구나. 네. 그 전 최근에 지하철에서 최종 누가 올라가는지 이야기해 줄까요? 우리 다 알지롱 이런 거. 안돼 그 상도덕이 있지. 흑수저일까요? 백수저일까요? 그 지하철에서 어느 모녀가 한 5, 60대 된 엄마랑 한 2, 30대인 것 같은 딸인 것 같은 분이 두 분이 격하게 논쟁 벌이는 거 봤어요. 흑백 요리사의 한 장면. 그 승부가 갈린 씬에 대해서 한 분은 그 결과에 동의하는데 한 분이 말도 안 된다. 이 심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분이 정말 격렬하게 논쟁. 나 진짜로 저러다 의상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근데 격하게 싸우시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저 새삼 재발견한 캐릭터가 있잖아요. 누구? 최연석 셰프 맞죠? 맞아요. 네. 네. 최연석 셰프의 재발. 저는 약간 그냥 약간 폼생폼사. 나도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데 네. 예전에 나왔을 폼생폼사 약간 좀 그냥 약간 촌스러운 X세대?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12년생이죠. 저는 네. 저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 역시 그 단연간 오노 셰프로서 이렇게 경력을 쌓아온 진짜. 내공이 진짜 있더라. 저도 전략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 위치에서 그 정도 오래 유지하려면 그러니까요. 내공이 없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새삼 저는 약간 캐릭터의 재발견, 약간 저는 그냥 약간 까불까불한 X세대 뭐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재 녹음하는 시점이 노벨문학상 발표하기 며칠 전입니다. 이 방송이 업로드 될 때는 발표된 후겠죠? 네. 저 원래 발표되고 나면은 모셔가지고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얘기 듣고 뭐 이런 거 특집 해봐도 좋은데. 그렇죠. 네. 그 과가람 작가가 잘 아는 그리고 심지어 뭐 과거에 인터뷰를 직접 해봤다거나 이런 작가가 나오면 무조건 다시 출연하는 걸로 합시다. 아 누가 나올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 서로 모르는 사람 나오면. 저 여기서 돌발 질문. 그 과가람 작가님께서 지금 생각하기에 그냥 그 호가 아니라 네. 그냥 순수하게 업무량만 놓고 봤을 때 네. 아 좀 이분은 오래 안 됐으면 좋겠다. 하루키. 하루키요? 저 하루키 팬들한테 나 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이런 말 해도 돼 저는 방송에서? 그 이유 알아요. 그러니까 하루키가 되면은 특집화 만들어야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기사를 너무 많이 써야 네, 되는 그리고 거죠. 그러면은 이거 하루키는
대중이 다 아는 작가잖아요. 그러면 각사가 경쟁이 붙어요. 각 신문사가. 네. 다음날 지명 가지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를 그래, 받는단 그렇게-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뭐. 1면부터 종합 1면부터 맞아, 나갈 맞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독자들도 그러면 막 음. 하루키 좀 아니까 그렇지. 기사 뭐 잘못 쓰면은 이거 뭐 이상하네. 이상하네 막 이렇고. 일이 너무 많아져서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아예 모르는 작가도 진짜 힘들거든요. 자료가 없잖아요. 면을 채워야 네, 되는데. 얘를 아예 모르는 작가 예를 들어 누구 뭐 몇 년 전에 그 압둘라자크 구르나 뭘 굴러요? 어떻게? 압둘라자크 구르나라는 분이 앞으로 자꾸 부르냐고? 봤는데 그때는 그런 제가 사람이 받은 적이 나중에 있어? 봤더니 다음날 신문을 봤더니 모두가 다 포기했구나. 네. 그러니까 각 신문을 봤더니 모든 회사들이 다 포기했어. 그냥 우리 다 못해 거의 이런 그런 적이 보통 있었고. 진짜 하루키 같은 분이 되면 기사가 꼭지가 여러 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떤 앵글로 쓰느냐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벨문학상 기사를 보면은 아는 작가 읽고 쓴 느낌이 나는 기사가 있고 외신을 좀 짜깁기 했다라는 느낌이 나는 기사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압둘라 이런 작가가 되면은 못 외워. 듣고 까먹었지. 이런 작가가 되면은 대체로 외신을 짜깁기 하게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아예 모르는 작가니까. 그러니까 그 기자들 입장에서 제일 기사 쓰기 좋은 작가는 아니 에르노 정도인 거예요. 국내 번역본도 있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근데 엄청 잘 알지는 않아요. 그렇지. 책을 읽는 사람들만 알아요. 음. 그러니까. 그 노벨 문학상 발표되는 시점이 한국 시간으로 밤 8시. 저녁 8시? 네. 그 기자들이 제일 난감한 시간이죠. 그렇죠. 저희 맞아요. 마감이 9시 15분인데 그때 듣고 이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면을 만들어서 9시 15분에 강판이거든요. 판을 내려야 돼요. 신문을. 그럼 인쇄. 실제로는 한 3, 40분 만에 기사를 써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 외부 원고 이런 것들은 미리 막 받아놔요. 이제 예상되는 사람들 누군지도 있잖아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노벨 문학상이 몇십 년간 축적된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몇십 년간 문화부에 축적된 원고들이 있어요. 십몇 년간. 안 쓰고 받아만 예, 놨다가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매년 그래요? 업데이트를 해요. 매년 업데이트를 또 누군가 이제 새로운 근데 원고가 그분한테 나오죠. 고려는 다 주는 거죠. 그럼 나가면 다 드리죠. 네. 나가야 주는 거지. 안 그렇죠. 나가면 안 주는 거지. 근데 그렇게 저장해 놓은 예를 들어 것들이 20년 전쯤에 받아 넣은 작가 이분은 받을 줄 몰라서 업데이트 안 했는데 그분이 받았어요. 근데 그 쓰신 분은 막 돌아가셨거나 아니, 이러면 그런 적은 어떻게 없었고 작년에 연포세가 받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우리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집이에? 창고에. 우와. 예, 그게 있었어요. 역시 이건 정말 받아놓은 거. 네. 역사가 오래된 매체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연포세가 있었어요. 론포세 우리는 수상자 발표 보고 처음 들은 이름이잖아. 있었어요. 그건 있었고 하여튼 진짜 난감했던 거는 압둘라자크 구르나 뭐 그리고 루이즈 글릭 때도 난감했고 올가 토카르축 때도 난감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문학 이제 막내가 있었어요. 그 후배가 맨날 뭐 우리가 모르는 그 외국 작가 인터뷰를 그렇게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쟤는 뭐 우리 다 모르는 사람 인터뷰 맨날 해오나 이랬는데 그때 이제 올가 토카르축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 너무나 당황하고 있는데 걔가 아주 차분하게 제가 인터뷰한 작가입니다. 너의 성실함이 우리 모두를 살렸다. 거의. 올가 토카르추크는 그래도 한국어로 번역된 작품이 있었죠. 은행나무에 네, 있었어요. 네, 있었죠. 그래서 인터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민음사에서는 책을 곧 준비하고 나오는 있었던 맞아요. 사람이었고. 네, 네. 있었고. 은행나무에서 나온 책이 있었어요. 야, 그럼 8시에 딱 발표되는 그 순간에 이제 각 출판사 관계자들하고 그렇죠. 책 담당 기자들하고는 거의 뭐 이제 희비가 엇갈리죠 서로. 출판사는 희비가 엇갈리고 기자들도 희비가 엇갈리는 수 있지. 그 우리가 약간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나 힘들어가지고 말아야 되나. 준비했던 일이 좀 쉬워지느냐 어려워지느냐. 그래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올해는 누가 됐어요라고 지금 생각하시면서 과가람 기자가 고생했겠구나 혹은 올해는 좀 쉬웠겠구나라고 상상하면서 들으시겠네요. 이러다 하루키 받으면 대박이다 진짜. 운다. 운다. 우셨겠네요. 막. 근데 몇몇 사이트에서 뭐 이렇게 예상 후보 몇 명씩 추려가지고 하는데 하루키가 거론되는 목록은 전 올해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니 보통 목록 있어요? 안에는 있어요. 예, 그 도박 사이트들이 있는데 근데 뭐 거기서 뭐 1위한 작가들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서 오르내리는 작가 범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하루키 최신작을 방송을 했었죠. 하면서 같이. 하면서 노벨상에서 멀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지 아니, 않았었습니까? 근데 꼭 그런 이야기도 잠깐 네, 했었죠. 그런 네.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왜 했는지는 까먹었는데.
자, 오늘 소개할 책은 뭐 노벨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참 특이한 책이었어요. 요즘 화제작이죠. 요즘 그 화제작이 약간 그 과가람 추천사를 쓰고 이동진이 언급하고 YG에 책걸상에서 받아주고 나오는 뭐 이런 패턴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아니, 우리는 이미 화제가 된 다음에 괜히 그런가요?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소개해서 화제된 거 아니었어? 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근데 과가람 기자가 추천사를 쓰시고 그 이동진 씨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추천을 하시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죠. YG에 나오는 네, 그리고 뒤늦게 과가람 기자가 출연해가지고 YG와 JYP 책걸상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알리는. 네. 제목이 예술 도둑입니다. 네. 마이클 핑클의 논픽션 예술 도둑. 원제도 The Art Thief. 네. 네. 그냥 그대로. 아주 정직한 번역인 것 같아요 제목. 네. 근데 아트 시프라는 이런 짧은 제목의 책이 그동안 없었다는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로. 아 원서로도 없나요 이 제목이? 없으니까 썼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렇게 제목이 짧고 평범하면 부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말로는 부제가 있어요. 예술, 범죄, 사랑 그리고 욕망에 관한 위험하고 매혹적인 이야기 이렇게 길게 부제가 있는데 영어 원서에는 부제도 없어요. 너무 자신 있다 이거죠. 아트 시프 이러면 그냥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봐요. 도가니탕만 합니다. 뭐 거의 이런 책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아, 실화고 네. 논픽션이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여기저기 미술관을 돌아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은 미술품을 훔친 도둑의 이야기. 역사상 가장 많은 예술 작품을 훔친 예술 도둑의 이야기죠. 도대체 얼마 동안이나 몇 차례에 걸쳐서 몇 점이나 훔쳤으며 그걸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2조 원이 넘는 그러니까 네. 편수 몇 개나 훔친 거예요. 한 300개? 300개 정도의. 그러니까 1994년 봄에 처음 절도를 시작해서 2001년 11월에 잡힐 때까지 전 유럽을 돌면서 특히 이제 서유럽권을 돌면서 300건 정도의 정말 귀중하고 훌륭한 예술 작품을 포함해서 300건 정도의 예술 작품을 조각, 훔친. 회화 이제 네. 총망라 해서 네. 훔치고. 그것도 이제 뒤에 가면은 약간 그 기준이 좀 느슨해지긴 했지만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본인 취향에 맞는 작품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걸 훔치는 네. 거죠. 팔려고 훔치는 게 네, 아니니까. 돈 낸다고. 그리고 단 한 작품도 팔지 않고 자기가 다 가지고 그 자기 감상하려고. 네. 여자친구랑 같이. 커플 도둑이었어. 네. 커플 도둑. 그러니까 훔친 횟수로는 200여 회. 네. 그리고 도난된 그 물품 작품 수로는 300개 이상. 네. 네. 그리고 그거를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다 돈으로 환산했더니 2조 원이 넘는다. 네. 근데 이 300점 이상을 훔치도록 안 잡혔다는 거잖아. 1994년부터 2001년까지. 결국 잡혔으니까 지금 책이 나왔겠죠? 네. 그렇죠. 사실 본인이 조금만 조심했으면 안 잡힐 수도 있었어. 아니 근데 저는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떼우는데 안 잡힐 수 내 말이 있냐는 무슨- 아니, 이 그리고 시스템의 이 문제가. 저는 진짜 이런 거면 나도 하겠다. 근데 이거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소설이었으면 진짜. 소설이었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게 택도 없는 이게 그러니까요.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욕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 진짜 귀중하고 비싼 예술품 도둑하면 연상되는 장면들이 몇 개 있잖아요. 막 2중 3중 금고 그리고 막 레이저 빔 막 이렇게 맞아. 나오면은 빨간색 막 빨간색 네, 실 이렇게 왔다 하면은 갔다 이렇게 하고. 뭐 먼지나 이런 거 확 풀어가지고 이렇게 조심조심 거기를 건너가고 그 다음에 위에서 영화 그- 도둑들. 예, 통풍구 열고 그리고 와이어 메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미리 준비한 가짜 놓고 이제 진품은 들고 진품은 튀고 들고 이런 가고 거. 그리고 막 보통 한
10명까지는 아니어도 최소 5인 이상의 그렇지, 그룹으로 그렇지. 움직여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성공한 다음에는 팔아야 되니까 네. 팔고 나눠 가지고 뭐 그 와중에는 몇 년 싸우고 그쵸 뭐 그쵸. 예. 근데 뭐 장물합이 찾아가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허구였어. 진짜 그런 게 진짜 말 그대로 허구였고 이렇게 훔치기 쉽다니 뭐. 현실에 그냥 진짜 역사상 가장 많은 예술 작품을 훔친 예술 도둑은 그냥 박물관에서 관람하다가 자기한테 딱 마음을 흔드는 작품이 있으면 맥가이버 칼 꺼내가지고 싹 잘라가지고 그림을 자르거나 아니면은 나사를 풀어가지고 안에 있는 것만 싹 가지고 나오는 시계. 그리고 뭐 심지어 그냥 노출되어 있는 무슨 공예품 같은 거는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 그냥 들어. 호주머니에 넣어. 그리고 뭔가 이렇게 투명한 상자 안에 들어있는 공예품이 있다. 그 상자를 그 나사 이렇게 몇 개 풀어가지고 살짝 열어. 살짝 열어서 꺼내고 도로 닫아. 그리고 그냥 나와요. 그리고 나와요. 지금 우리 PD도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황당하다는 그러니까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이 아니었다면 말도 안 되는 설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300건의 예술 작품을 훔친 도둑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훔쳤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렇게 그러면 CCTV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새콤은 왜 안 올려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있나 봐요. 근데 의외로 많은 미술관에 CCTV도 없고, 유럽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 아무리 유럽이라도 그렇지. 아니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그 박물관 관장님이 막 약간 좀 답답하다고 하면서 나와서 하소연한 게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소장품을 구매해서 많은 관람객들에게 노출을 시킬지 아니면 그 돈을 기존에 있는 예술품을 지키는데 그 방범을 강화하는 데 쓸지. 근데 대체로 우리는 전자를 선택을 했는데 이런 인간들 때문에 후자의 돈이 들어가면 시민들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낮아진다. 그래서 엄벌에 처해 달라.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간 유럽 정서가 그런가 봐요. 한정된 예산을 경비원이라던가 CCTV라던가 세콤 이런데 투입하기보다는 그냥 예술 작품을 하나라도 더 사가지고 시민들한테 보여주자. 아니 근데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가 서점에서 아니면 무슨 옷가게에서 하나 들고 나오다가 걸리면 그 삐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작동 원리는 잘 모르지만 그 미술품 뒷면에 이렇게 그런 거 하나 붙여놓으면 안 돼? 붙여놓으면 안 돼요? 그것도 있잖아요. 액자 책에. 뒤에? 추적 장치나 그런 걸 붙여놓는 곳에도 돈이 들잖아요. 그럼 얼마나 큰 돈이 든다. 그러니까 그 돈을 안 쓰는 거지. 그 돈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림을 하나 더 산다라는 근데 보안텍 그렇게 비쌀 것 같지도 마인드인 것 않던데. 같아요. 근데 하여튼 믿어지지 않는데요. 이거를 읽어보면. 근데 결말은 알아. 언젠가 이놈이 잡힌다. 잡혔으니까 이런 책이 나왔지. 잡혔으니까 그러니까요. 책이 나오지. 아니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훔치는 동안에 다른 관람객들이 보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맥가이버 칼로 그림을 떼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볼 것 같은데. 심지어는 처음에는 관람객이 없는 시간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뭐 그런 때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훔쳤는데 나중에는 대담해져가지고 투어 가이드를 하면서 쫓아다니다가 관람객 옆에서 딴 그림 보고 있는데 옆에 그냥 슬쩍 하는 거예요. 난 놈이지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타고난 재능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최근에 약간 이럴 때 훔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미술관이 아니고 우리 그 어디서 책걸상 MT 때 원주에 있는 토지문학관 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해설사 선생님 따라서 우르르 이동하는데 저 잠깐 화장실 갔다가 나왔거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거기 저 박경리 선생님의 친필 원고 이런 거 이거 가져갈 수도 있겠는데 생각했다고. 내가 예술도둑 읽은 다음이라서 이럴 때 이거 열고 그냥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가져갔으면 100% 잡히지 자기는. 그러니까 투어 가이드를 하면서
투어 가이드를 하면서 훔쳤다라는 게 이런 상황이었겠구나라고 그리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거기는 CCTV도 있을 뿐더러 우리가 그 해설사 선생님 그 90분짜리 투어 프로그램 예약하고 갔잖아. 아 그러니까 제가 실행에 옮기질 않았다고요. 아니 저를 자꾸 도둑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근데 그런 식으로 훔쳤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보면. 근데 그리고 왜 책 끝부분에 보면은 이 작가가 이 도둑을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훔쳤냐 그랬는데 왜 그 기막힌 소매치기 솜씨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정말 이제 신의 손처럼 약간. 근데 이제 이게 읽다 보면 이게 논픽션인데 약간 위인전 느낌이 좀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특이한 거는 정말 이 사람이 그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은 비난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그렇죠. 이 굉장히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 심지어 응원해 막 잡히지 마. 잡히지 말아라 막. 약간 스테판 브라이트 비저라고 하는 이제 이름의 도둑이고 연인이 앤 캐서린인데 약간 둘이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근데 심지어 그 사랑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네.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 어떤 식으로 훔쳤는지 그리고 뭘 훔쳤는지 또 어떻게 왜 훔쳤는지 훔친 다음에는 뭘 했는지 어떻게 잡혔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제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특이한 논픽션이죠. 네. 이 작가는 이걸 왜 썼을까? 근데 원래 이분은 그냥 이런 책 쓰는 저널리스트인가 봐요. 네, 꼭 그리고 예술 전문 저널리스트도 아니에요. 범죄 뭐 이런 전작이 약간 자기도 좀 약간 연루되어 있는 아마 뭐 저는 읽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자기도 좀 관계가 되어 있는 범죄에 대한 논픽션을 써가지고 굉장히 책도 많이 팔리고 화제가 되었던 분인 것 같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네요. 네, 트루 스토리라는 거. 그 전에는 또 다른 소재인 것 같던데요. 전작을 보니까 숲속의 은둔자. 이건 전작이 아니라 그 이후 책이네요. 네. 2017년에 나온 책은 현대 사회와 격리된 채 27년간 혼자 살아온 어떤 사람을 다룬 논픽션도 썼는데 그것 되게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이게 저 책 날개에 있는 소개라서 얼마나 날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제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은 좀 약간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그런 느낌의 소재가 있으면 그 주인공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좀 취재하고 싶다, 대화를 나눠보자 이래서 딱 끌리게 되면은 그 스토리를 그냥 풀로 쓰는 논픽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도 그래서 나온 거 같아요. 이렇게 몇 년에 한 권씩 이렇게 책을 내는데도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나 봐.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이러면 그리고 2023년 아마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뉴요커, 워싱턴 포스트 등이 선정한 올해의 책 이름에 올라갔다. 그리고 이 마이클 핑클이 이 브라이트 비저랑 거의 10년 가까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메일도 주고받고 인터뷰도 취재를 하고 해서 쓴 책이니까 책 한 권을 쓰는데도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거죠.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마음의 어떤 공허랑 굉장히 빗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물건을 훔치고 나서 다락방에 그냥 보관을 하잖아요. 그 다락방의 빈 벽을 채우고 근데 그게 자신의 이제 마음의 이제 빈 곳을 채우는 거랑 굉장히 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측면이 좀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도둑이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외로움 막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굉장히 교육을 좀 잘 받은 사람이고 미술사적 지식도 굉장히 풍부하고 더 잘 훔치기 위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미술사 공부를. 아버지와의 어떤 좀 복잡한 어떤 자기의 관계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어떤 심리적인 측면을 굉장히 잘 그려냈더라고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약간 활극 느낌으로 갈라치면은 좀 이렇게 약간 잡아줘요. 인문학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딱 넣어서 잡아주고 그래서 그냥 단순한 범죄 논픽션으로 흘러가지 않고 네, 조금 교양서 같은 그는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그런 공감의 포인트들을 자꾸 넣으니까 읽는 독자로 하여금 약간 그 범죄자에게 감정이입하게 하는 맞아요. 네.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정말 훔치고 싶을 만큼 아름답다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물론 실제로 훔치진 않지만. 경험한 적 있으세요? 박경리 문학관에서 아니 경험하신 저는 훔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예술도둑을 읽고 나니까 아 이렇게 투어 가이드를 하면서 훔쳤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지 뭐 박경리 토지문학관에서 뭐가 있겠어요. 작가가 그 많은 미술관을 다니면서 뭐예요, 훔치고 뭐? 싶었던 작품은 뭐였는지 지금 고백해 그냥 보도록 훔쳤다가 하죠. 그냥 내 방에만 그냥 걸어놓고 네. 싶다 뭐예요? 저는 그 암스테르담의 국립미술관에 가면은 그 베르메르 진주 그림 목걸이? 중에서 진주 목걸이 아니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헤이그의 귀걸이구나. 마우리츠에 있고 목걸이를 한 여자 그린 것도 있어요 베르메르. 근데 거기 가면은 밀크메이드라고 우유 따르는 그거- 여자 그림 아, 있잖아요. 유명한 작품. 그 사이즈도 요만하잖아요. 네. 아, 그거 나 진짜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아 진짜 누가 없으면 들고 와서 내 방에 걸어놓고 싶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림이. 저는 진주 귀걸이 네. 그 소녀 네. 그거가 암스테르담에 있는 기간이 매우 짧잖아요. 대부분 세계를 그건 돌고 헤이그에 있고. 있어요. 원래 그 그림 자체는 그 그림은 진주 귀걸이는. 나 헤이그에서 본 건가? 네, 그러면? 진주 귀걸이는 헤이그- 헤이그에 있는 마우리츠호이스의 소장품이고 요 밀크메이드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립박물관 소장품이에요. 제가 헤이그랑 암스테르담을 같은 시기에 출장을 가서 그 두 그림을 다 봤는데 네, 다른 미술관이었군요. 네, 1시간 거리기 때문에 암스테르담에서 어차피. 아무튼 나도 그거 보면서 이렇게 조그만 거는 집에 걸어두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아니 모조품을 걸어두세요. 그 아우라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진품의 아우라라는 게 아니 구별이 될까요? 모조품과 무슨 얘기예요 진품 사이에? 지금? 아니 그림인데 저 무슨 명품 가방 짝퉁이랑 진품은 구별 못할 수 있지만 같은 공장에서 만든 거라면 아 사진이랑 이렇게 유화는 좀 다르다라는 네. 거예요. 사진이랑 유화는 당연히 다르죠. 지금 사진 걸어놓으라는 말씀이신 사진 거예요? 걸어놓으라는 그냥 이야기죠. 유화로 뺏긴 유화로 것도 진짜로 만든 그것도 모작 아니고. 말고 모작도 아니고. 에이 사진 무슨 말도 안 돼. 사진하고는 다르고 모작을 누가 열심히 했으면 아니 괜히 우리가 그림 훔치는 얘기를 근데 훔치는 거 말고요. 저는 사고 싶다라는 아 그쵸. 생각을 하는 작품들이 가끔 있는데 어떤 거 예를 들자면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되게 내 마음에 여기 지금 이 책의 주인공 도둑처럼 이 두 분 큰일 날 아니 사람들을 근데 JYP 아니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만 돈이 없어서 저는 못 살 궁금한 뿐인데. 게 JYP가 좋아하는 어떤 화가 어떤 화가 좋아하세요? 우리 역사상 좀 우리가 다 알만한 화가 중에서 제가 현대 미술 쪽을 좋아해서 현대 미술 누구? 화가는 그러니까 그냥 아티스트. 우리가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특별히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하고 싶다면 꼭 아니 그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요거 이쁜데 근데 저는 이러면서 이 예술로도 그 주인공이랑 약간 취향 좀 겹쳐요.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 저 약간 그런 화가들의 작품 좋아했거든요. 어떤 화가들이요? 그 뒤러. 저 뒤러 네, 좋아해요. 뒤러. 그리고 여기 취향은 아니지만 약간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법한데 약간 히에로니무스 보시오. 나 저도 좋아요. 네. 그리고 북유럽. 약간 비르겔. 그게 브레겔. 브라겔. 근데 이제 약간 훔친 작품들이 그런 작품들이 포함이 그쵸.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풍의 작품들이 본 중에는 좀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북구, 네. 벨기에, 플랑드르 이런 작품들이죠. 자 이게 이제 읽다 보면 미술 작품 이런 미술사 혹은 화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양도 약간 쌓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거꾸로 평소에 좀 미술을 좋아하는 분이 읽으면 더 재미있는 재미있죠. 맞아요. 네. 여기 나오는 이 화가들 작가들의 이름을 생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좀 재미없을 수도 있고 근데 몰라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스토리 라인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게 더 재밌으려면 그 주요 작품 훔친 작품들 이게 시가를 좀 같이 병기해줬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읽는 분이 아니 근데 그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중간중간 나오고 거의 안 나오잖아. 이게 합쳐서 2조라고만 나오지. 지금 방금 요거는 대추정가가 예를 들어서 12억짜리다.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훨씬 이제 재밌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관통하는 약간 주인공 작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아담과 이브의 조각상이거든요. 거의 그 처음 훔친 건가 그게? 아니죠. 처음은 아니지. 그거. 전성기 응. 때 응, 훔친 응. 거죠. 97년에 훔친 거니까. 이 지금 너무 많이 훔쳐가지고 지금 들으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중간에 사진이 몇 개 나오긴 칼라도판이 하는데 아니 그런데 그 169 아담과 이브 쪽부터 있어요. 사진은 맨 응. 처음에 나와요. 사진이. 맨 처음에 나오는 거. 맨 처음에 사진이 딱 나와요. 응? 아 이거다라고 딱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걸 훔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이거. 예, 예, 예. 이것도 나오고 칼라도판도 뒤에 있어요. 뒤에 칼라도판도 네, 있고 160. 그런데 저 아담과 이브는 한번 가서 구경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약간 미학적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YG랑 저랑은 정말 취향이 다르다고 느낀 게 저는 사실 그냥 책으로만 읽었을 때가 더 좋았고 나 칼라도판을 보는 순간 나 같으면 안 훔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특히 이 프랑스 왕녀 마들렌 요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대표적이라는 이 코르네이유 드 리옹이라는 이 작가가 그린 그림 네, 있잖아요. 저도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라고 나 이거 생각을 왜 했어요. 훔쳤는지 모르겠어. 이거 되게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고 이걸 훔쳐가지고 난리가 나잖아 미술관이. 네. 근데 나는 이런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나? 앤 캐서린도 이렇게 생겼나? 이러면서 이거 도대체 왜 훔쳤는지 예쁘지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훔쳤는지. 근데 그 은세공품 같은 경우는 되게 나름 훔칠 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 저는 집에 이렇게 짜잘한 거 두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나는 요거 먼지 쌓여요 먼지. 요거 그 도자기? 하얀데 여기 파란색 블루로 네, 네. 그림 그려져 테라코타. 있는 네. 이 뭐라 그러지 이거? 알바렐로 컵 항아리라고 비슷한 되어 있는 항아리. 네. 여기 맥주 따라서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게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중간중간에 어떤 작품을 훔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중간에다가 칼라도판을 끼워 넣으면은 편집도 어렵고 제작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다 모아놨어요 중간에. 우리는 책이 만들어진 공정을 너무 잘 알아요. 네, 그래서 한참 이런 읽다가 비싸다. 이제 한꺼번에 딱 다 나와요. 네. 이 원서도 이렇게 생겼을라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딱 그때 그림이 딱딱딱 들어오면 훨씬 좋은데. 훨씬 좋았을 그렇죠. 텐데. 네. 제작비가 못해도 한 2배 들죠. 그렇게. 그 예술도도 진짜 많이 팔리면 약간 스페셜판으로 중간중간에 작품 크게 넣어가지고 넣고 사진 크게 넣고 다시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 팔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아니, 근데 한 10,000부 정도 나갔대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10,000부 정도 찍어서 이제 풀린 거죠. 오. 어떻게 또 알아보셨네 또 그게. 네, 현재까지는. 취재를 하셨구나. 네. 취재를. 야, 존경스럽다 우리 와이진. 이번 주에는 마이클 핑클이네 그러고 보니. 네, 핑클. 핑클 아니고 핑클. 그 핑클. 핑이 아니라 핑클이라니까. 스펠은 뭐 거의 비슷하고만요. 하여튼 마이클 핑클이 쓴 이 도둑 이름도 불러줘야지. 이게. 아까 불러주신 슈테판 브라이트 비죠. 근데 저는 계속 이게 헷갈려가지고 나 계속 버드와이저라고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름을. 스테판 브라이트 비저와 그의 연인 앤 캐서린. 네. 미술품 많이 훔친 이야기를 다룬 논픽션 예술 도둑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갈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